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복귀왕 대변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의 김경진 상임공보특보단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바로 바로 대담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8시부터 이제 40분도 채 안 남았습니다.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이 저희 이제 연합뉴스 TV를 통해서 6개 방송사 공동 주관으로 열리게 되는데, 이번 토론이 사실 1차 때보다 훨씬 더 공방 수위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지 먼저 복귀왕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우선은 2차 토론이 성사된 것에 대해서 저희는 또 기쁘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우여곡절이 지난 8일로 예정됐다가 또 뭐 국민의힘 쪽에서 예. 뭐 속사정이 좀 있어서 그런지 예. 아무튼 11일 날 열리게 된 것 그 자체가 저희는 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 1차 때는 서로 뭐 일종의 권투로 비하면 잽 정도였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부딪히는 이런 토론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경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네. 코로나 이후의 어떤 민생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기후 위기에 따른 어떤 그 지난번에 아리백이 이제 네네. 그런 뭐 경우에 포함되는 거였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공방들이 서로 오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첫 1차에서 좀 거대 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조금 더 2차이기 때문에 디테일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설명이신 것 같고,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일단 후보들 하시는 거 조금 이따 아마 이 23번 채널 고정해서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번은 지난번보다는 자유주제 토론의 시간이 2배 정도 더 늘었다고 그렇죠. 하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나 이제 청소년 20, 30대 취업 대책 네. 이 문제가 논의는 되겠지만, 그 위에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 보복이냐 예. 또는 적절한 수사냐, 법치에 따른 수사냐, 요 논쟁이 특히 대통령까지 가세해서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 부분에 관련해서 세게 좀 붙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대장동 관련해서 여전히 이재명 후보의 해명이 지난번에 그냥 동문서답하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 여전히 세게 붙을 것 같다. 세 번째는 사드 또는 사드 최근에 배치, 뭐 이재명 후보 뭐 중국 어선 불법인들하면 격침해버리겠다. 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된 대중국 외교의 기조, 이런 부분과 관련된 논쟁이 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일단은 처음에 말씀하셨던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 후보는 기본적으로 먼저 공격해오지 않으면 굳이 국민들 앞에서 그런 서로 갈등적인 요소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장 민생과 관련된 것 중심으로 토론을 이끌어 가고자 하나, 4번의 자유토론이 예정돼 있고, 그에 따라서 뭐 공격을 해오면 그 공격에 따른 또 방어들을 서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뭐 적폐 수사하겠다라는 발언이라든지, 또 하다 보면 뭐 도이치모스트까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걸 달가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토론만큼은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누가 더 준비된 후보냐라는 경쟁적 내가 더 준비가 다 됐습니다라는, 좀 잘났습니다라고 자랑하는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저희 선대위에서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도둑질을 안 할 후보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걸 네거티브라고 전제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적폐 수사가 사실은 뭐 이제 토론회를 가장 앞두고 가장 최근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뭐 토론장으로 옮겨 붙느냐 하는 것이 최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이제 언론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좀 아무래도 그 이후 복귀선 거론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다른 뭐 안철수 후보라든지 심상정 후보라든지 다른 후보들이 좀 거론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최소한 심상정 후보께서는 이 문제를 지적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저희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언 자체가 갖는 정치적 의미가 너무 큽니다. 지금 우리 그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정말로 큰 숙제가 있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 통합되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 분열되는 과정으로 계속해서 치닫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치유해야 될 숙제가 다음 당선된 대통령에게 있는 것인데, 그 대통령의 일성이 전임 정권 수사할 겁니까? 그러니까 한다라고 3번에 걸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정권 교체를 하느냐 마느냐와 다르게 너무나 크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이것을 지난번 정권과 똑같이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 정권은 국민의 힘으로 탄핵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국정농단을 하는 대통령이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국민
뭐 1,600만여 국민들이 사실 광화문에서 또 각종 광장에서 시위를 하고 예, 예. 결국은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탄핵이 되는 건데 야당이 탄핵시킨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적폐적 요소들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가 다 이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적폐 수사였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끌었던 주요 검사가 윤석열 뭐 당시 중앙지검장 또 검찰총장 그랬는데 이것을 이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서 많은 적폐를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는 분노하실 만도 하신 게 그러면 당신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안 했단 말이냐 아니면 기획했단 말이냐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그랬단 말이냐 이야기를 해라 라는 거예요. 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지금 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돼 있으나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뭐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직접 그 사정을 담당했던 책임자가 그 사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를 적폐 정권으로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야 우리 정치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정말로 피바람이 불겠구나. 또 그 부인께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정권 잡으면 말 안 듣는 언론들 가만 안 둘 거야라는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저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께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설령 이재명 후보께서 토론 자리에서 말씀을 안 꺼내신다 하더라도 저는 다른 후보가 얼마든지 잘못된 그런 그 말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지적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도 네. 첫 번째가 국민 통합이다. 계란말이도 잘하지 않습니까? 아마 국민 소맥도 잘 드시지 않습니까? 국민 통합이 아마 가장 적임인 대통령 후보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윤석열 후보의 기본 워딩은 이렇습니다. 자기 검찰총장 임명될 때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 쪽 사람, 이쪽 사람, 저쪽 사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라. 이게 검찰총장의 임무다. 네. 그래서 자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 이게 윤석열 후보의 워딩이고 이 윤석열의 머릿속에 이 윤석열의 의식세계 속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다. 네. 이게 적폐청산, 정치보복 이건 아예 다른 개념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었던 것은 자 범죄가 드러나면 그거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책무 아니냐. 네. 그래서 수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헌법상의 법치 질서에 관한 얘기를 했을 뿐인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괜히 이게 자기가 무슨 정치 탄압의 대상이 될 것인가 지레 착각을 대통령께서 하신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오늘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무슨 송영길 뭐 우상호 모든 사람이 다 벌떼처럼 일어났어요. 뭐 구린 게 있나요? 뭐 이 사람들 뭐 범죄 저지른 게 있나요? 아니 지금 우리 헌법에 뭐가 돼 있냐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만 형사소추가 면제돼 있어요. 네. 전임 대통령, 현직이 아닌 전임 대통령들은 잘못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처벌받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이명박의 사례에서 봤잖아요. 박근혜의 사례에서 봤잖아요. 전두환의 사례에서 봤고 노태우의 사례에서 봤잖아요. 어느 누구라도 현직 대통령이 아닌 한은 범죄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받고 처벌돼야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다.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헌법상의 특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윤석열이 무슨 집권을 하면 정치 보복 수사를 할 것이다. 아니 자기네들이 2년 동안 내내 이게 적폐청산을 했잖아요. 네. 이 적폐청산을 하는 과정이 전 정부에 있었던 범죄 사실을 찾아내서 합법적으로 처벌하는 이런 프로세스였잖아요. 그럼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했던 것은 정치 보복이고 정치 탄압이었는가? 반문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의 원칙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아주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이걸 정치 보복, 정치 탄압 그런 식의 얘기들을 어떻게 그 생각 자기네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고설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리나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은 수사를 하겠다는 뜻이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적폐다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발 빼는 모습인 거죠.
비리가 있으면 수사해야죠. 당연히 잘못된 게 있으면 수사해야죠. 뭐 그것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이 뭐였습니까? 전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도 할 겁니까? 라고 하니까 해야죠, 돼야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전임 정권을 적폐 정권으로 규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까?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전임 정권을 적폐 정권이다라고 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스템이 수사할 거다라고 하면 오다를 내린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각 검찰들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전 정부의 모든 그 인사를 비롯해서 사업까지도 샅샅이 뒤져라라는 명령이나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모든 검찰 조직 준비하고 있어라는 말로 들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윤석열 후보 당선되고 나서 피바람에 불게 되는 건 아니냐. 그리고 사실 윤석열 후보가 잘할 수 있는 게 특수통 검사 출신 그거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경제를 합니까? 안보를 합니까? 몰라요. 그래서 어쨌거나 수사로 실적을 내려고 하는 유일한 대통령이 탄생이 되게 되는 건데 만약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당연히 검찰 조직은 알아서 저 오다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하기 때문에 적폐로 전임 정권을 규정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법치주의를 부정하거나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수사하거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이기 때문에 굳이 저런 말씀이 필요 없었다라는 말씀.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김경희 단장 얘기까지만 듣고 다음으로 네, 넘어갈게요.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했는데 민주당이 찔리는 게 무진장 많은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문재인 정부 2017년도 5월에 출범한 직후에 모든 부처에 장관 산하 또 심지어는 국정원 같은 데다가 적폐청산위원회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들이 법에 근거도 없는 위원회가 만들어서 전 정부 시절에 했던 모든 서류를 다 뒤졌어요. 그게 문재인 정부가 했던 적폐청산 작업이고 윤석열 후보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건 시스템에 의해서 검찰, 경찰, 감사원이 알아서 할 문제고 나는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도 않겠다. 심지어는 민정수석실 자체를 아예 없애겠다.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는 게 청와대에 보고되는 자체를 없애겠고 보고받는 직책 자체도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얘기인데 자기네들이 2017년도 5월 달에 각 부처의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전 정권의 서류를 뒤졌던 그 경험 때문에 스스로 찔리는 게 무진장 많으신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뜨겁기 때문에 이따가 지금 30분도 안 남았습니다. TV 토론회가 됐을 때 두 후보 그리고 각 후보들이 또 치열하게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고 사실 이번 토론회에서 배우자 관련 의혹이 거론이 될지도 사실 1차 때는 심상정 후보가 그 윤석열 후보에게 이제 미투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라라고 요구한 거 말고는 거론된 게 없었는데 그 후에 이제 뭐 김혜영 씨도 그렇고 나왔단 말이죠 의혹들이. 근데 이게 좀 거론이 될까요? 준비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TV 토론 팀은 아닌데 네네네. 제가 만약에 자문할 수 있으면 네. 이거는 후보들의 품격에 조금 떨어지는 주제일 수도 있으니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저라면 어드바이스를 했겠어요. 준비하셨습니까? 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입에서 배우자 문제를 지적할 일은 그러니까 없어 보이고요. 다른 후보들이나 예, 얘기를 없어 할것 보이고요. 같아요. 이제 다른 후보들이 공격을 했을 때는 뭐 합당하게 국민 눈높이에서의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양쪽 다가 사실 물론 네. 뭐 범죄 의혹의 크기는 정말 차원이 다르게 다릅니다만 우리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그래도 그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면 뭐 담백하게 사과하는 것밖에 뭐 도리가 더 있겠습니까? 근데 후보 말씀하세요. 근데 그래도 이게 저기 우리 복경 대변인님께 조금 걸러낼 수도 있는데 네.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소고기 그다음에 초밥 오늘 나온 닭도리탕 공관에서 드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공관에서 공적으로 그거 도대체 공관에서 공적으로 공무원들이 드신 겁니까? 아니면 분당구 순회동에 있는 김혜경 또 이재명 지사 사저에서 사적으로 김혜경 여사가 드신 겁니까? 한번 답변은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감사와 수사를 준비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네. 당연히 확인이 될 거고요. 저는 뭐 국민들을 속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 액수를 다 합치면 한 200~3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 이런 정도로 해임 파면조차도 안 돼요. 그저 중징계 약 감봉 3개월 이런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KBS 강인규 그 이사인가요? 예. 그분이 파면됐다가 법원에서 이런 정도 그분이 한 200몇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정도로 파면까지는 과하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정서적으로 볼 때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변 관리를 못했느냐라는 지적은 저희가 달게 봤는데 반대로 김건희 씨가 갖고 있는 의혹은 뭐가 있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예요. 대략 한 50억 정도의 그 돈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종의 통정거래라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신한은행 계좌 하나만 가지고 2011년 5월 이후에는 거래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검찰 조사로 볼 때는 2012년까지 계속해서 한 40여 차례 거래가 되었고 여기에서 최대 이익은 약 35억 정도 예상된다라는 예, 언론의 예. 말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35억을 벌어갔다라고 하면 그 35억을 잃어버린 개미가 있는 거예요.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내 전 재산을 이쪽에다가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깡통이 되면 아마 우리가 확인은 못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는 비관 자살도 하고 술 드시다가 병 드시고 뭐 가정이 파탄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된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 자체가 아까 무게가 제가 다르다고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다르지만 저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향후 언론과 수사기관에 맡기고 적어도 후보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일단 지금 김혜경 여사 드신 게 어제까지 해서 아마 제보자가 11건인가를 깐 것 같아요. 예, 추가로 계속 예, 추가로 깠는데 이분이 아마 11개월인가를 근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까진 게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총액이 아마 최종적으로 계속 나올 텐데 수천만 원, 11개월에 수천만 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김건희 씨 문제는 금감원, 경찰, 검찰에서 지금 2년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공범이라고 얘기됐던 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구속해서 기소가 됐는데 그 구속영장 공소장에 김건희 김자 이름도 안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처럼 이 지금 이 주가 조작에 관련된 통장과 돈이 이렇게 참여했다고 하는 전주라고 하는 돈이 지금 흘러갔다고 하는 사람이 한 90 몇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고 전체적으로 주가 조작에 활용됐던 돈이 한 7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 씨가 지금 이 통장을 주식을 투자를 해달라고 맡긴 일린 매매를 요청한 통장이 대략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경이 이거는 도저히 혐의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현재의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듣고 아닙니다. 그건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예.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달에도 소환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지금도 대선 끝나고 나서 조사받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종료된 게 아니고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에서 검찰총장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너무 미적미적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권오수 회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구속되어서 재판 중인데 아마도 김건희 씨가 보유했던 주식이 그 양이 전체적으로 한 7.6%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2대 대주주 정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몸통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그 질문 답변 기회는 제가 똑같이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두 분이 말씀하신 거 외에도 뭐 안철수 후보가 지금 단일화의 가장 뜨거운 중심으로 지금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후보와 케미를 보이느냐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제 뭐 20분 정도 남았는데 연합뉴스 TV를 통해서 2차 TV 토론에 시청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캠프터 캠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